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3명까지 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헌법재판관 후보군은 지금 오영준 부장판사, 위강화 판사, 그리고 이승엽 변호사 이 세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정화순 논설위원, 지금 이승엽 변호사라는 분이 약간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런 분이 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논란이죠. 앞서 그 5가지 재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다음에 그 대북 송금 관련 재판,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 관련 이 3가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인물이 이제 이승엽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금 이제 인사검증에 들어갔다는. 근데 이거는 뭐 그래서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이게 뭐 보훈 인사를 하는 거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뭐 더 이 주장하는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그 법 개정하는 것 가운데 그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게 이제 재판에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헌법재판소로 이제 가져가는 사실상의 이제 사심제 비슷한 그런 어떤 그 법 개정을 좀 추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법원까지 가서 그것이 뭐 이 이후에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경우까지 상정을 해서 거기에 변호사를 뭐 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승엽 변호사가 물론 판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뭐 변호사 생활도 하고 해가지고 뭐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에 있어서 뭐 이 자격 뭐 시비는 없을지 몰라도 이게 이해 충돌이다 아니다, 내지는 뭐 보훈이다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란은 분명히 일으킬 수 있는 소지의 지금 현재 법조인이죠. 네. 자, 박수현 의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실제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될 경우에 이 사법보험을 드는 거냐? 아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시킨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헌재로 넘어올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원이 오늘 그런 어떤 추후 연기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오늘 아침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보훈 인사 플러스 그런 사법보험이 아니냐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비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훈 인사까지는 몰라도 그 뒤에 사법보험이라는 것은 이미 추후 연기라고 함으로써 기일을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대통령 임기 5년 안에는 이 개별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것이 헌재에 올라올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법보험이라는 표현은 이제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고요. 보훈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 성격이 없는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것까지 비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화석 논설위원 설명하신 대로 이승엽 후보자라고 할 수 있겠죠. 후보자는 서울 고법의 부장판사 시절에 헌법재판소에 2년간 파견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헌법에 대한 조예가 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통 관료 출신으로 꽉 차 있는 헌법재판소에 변호사 출신이 들어감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제가 근데 신모원료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너무 깊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파면 그런 과정에서 보면 내가 임명한 헌법재판관인데도 헌법 정신과 양심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뜻에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8대 0으로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전원일치로. 이러기 때문에 뭐 보훈 인사 정도의 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나머지 말씀은 너무 깊은 신모 원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경식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이거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것이 이해 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자, 그렇다면 이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뜻이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지난 총선 때도 이른바 민주당의 공천 파동 때 국민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게 비명행사 친명행제였지 않습니까? 그때 친명행제에 가장 많이 두드러졌던 그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실제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대거 배지로 들어왔어요. 또 그런 분들이 또 제일 선봉에 서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이제 막는 데 앞장을 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또 나름대로의 정치적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헌법재판관은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최후의 보루에서 중대한 결정을 해주는 기관인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실제 형사사건을 변호한 사람이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보훈인 사람은 차라리 괜찮아요. 보훈이면은 뭐 도와준 사람에 대한 대가를 보상해 줄 수 있죠. 근데 보훈이 아니라 이건 방탄 재판관이 될 수가 있어요. 예컨대 그런 이야기죠. 지금 민주당이 본회의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 법안 중에 하나가 그 형사정법 개정안 아까 이야기 나왔던 재판을 중단하는 셀프 재판 중단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셀프 사면법이에요. 셀프 이건 공소 취소법입니다. 대통령이 되니까 자기와 관련된 사법 그 형사 재판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건 야당에서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올라갔을 때 그 결정한 헌법재판관에 이재명 대통령의 현직 변호사가 있다. 이걸 누가 이게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다행히 지금 3명의 후보자로만 거론이 되고 있고 이미 논란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재판부가 알아서 지금 공판기를 추후 지정하고 있는 판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현명하게 이 부분은 아예 저는 후보군에서도 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수석처럼 정말 균형 감각 있는 사람들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그리고 균형과 절제를 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비명으로 치부됐던 사람들도 지금 그 참모로 지금 측근으로 이렇게 자기가 그 기용하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을 한다면 이렇게 논란이 큰 자기 그 수임을 맡은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저는 무리하게 임명 후보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네.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정말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박수현은. 우리 김근식 실장님께서 여야가 바뀌어서 자리가 바뀌더니 설명이 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뭐 더 논쟁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충분하게 명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임명했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경우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것은 권한대행이 자격도 없는 권한대행이 권한 밖을 넘어서서 내란 수사를 받아야 할 그런 피의자 비슷한 신분에 있는 그런 분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던 그런 며칠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보따리 싸들고 발대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러나 김근식 교수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 진심과 걱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죠.